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일을 평일에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게 왔는데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2024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였습니다. 38라운드 경기인데 김천상 무대 FC 서울 경기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어, 서울이 이제 3대1로 크게 김천을 이겼습니다. 서울이 뭐 이번 시즌에 계속 김천한테 강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뭐 그건 그거고 이번 경기에서 잘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까 하고 김천은 저는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국인 선수가 없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선수들 구성은 좋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 3위로 마쳤는데 3위 할 자격이 충분한 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가긴 갈 건데 근데 김천은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이 팀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러니까 팀 팬들이 응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면 선수들이 워낙 많이 바뀌고 조금 정붙일만 하면 떠나고 정붙일만 하면 떠나고 선수 이렇게 변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막 조직력을 바짝 당기는 건 또 쉽진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1명 중에 뭐 3명은 나가고 뭐 3명 새로 들어오고 3명 나가고 3명 새로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몇 달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이 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또 전술적으로 뭐 굉장히 어떤 팀의 변화를 장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천 얘기는 조금 작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김천 얘기는 제가 사실 드릴 때마다 비슷한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천의 약점은 어, 외국인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좀그 상무 갔다 오면서 김천 갔다 오면서 김천이나 뭐 상주 상무도 마찬가지고 약간 공격에 눈을 뜨는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뭐 조규성 선수도 전북에 있다가 김천 가가지고 훨씬 잘해졌었고 최근에는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전 박상혁 선수라고 생각해요. 박상혁 선수가 진짜 강원에서 뭐 자주 나오긴 했었지만 강원에서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뭘 할지 몰랐다 그런다 그러면 최근에는 경기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위협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광현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K리그 2에서 조금 본인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K리그 1에서 대전에서 K리그 2 이제 득점왕을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본인이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뭐 유광현 선수 이번 경기에서 골 넣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도 조금 적응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상혁이든 뭐 유광현이든 뭐 이제 김경진이든 최근에 이제 공격수로 들어온 선수들 보면 이 선수들이 출전기를 늘려가면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금 외국인 선수들을 보유한 공격 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원톱으로는 외국인 공격수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뭐 하다못해 주민규를 가지고 있는 울산도 야구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어떤 장점은 사실 그 찬스가 많이 오지 않을 때 혹은 좋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냐 없느냐로도 결정된다고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지도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격수는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다.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비싼 애들이 잘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기를 외국인 선수들 뭐 고민 좀 있지 않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던 분은 이제 그 시도민 구단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전 인터뷰 때 제가 질문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한 뭐 그 지금 팀 예산 정도가 뭐 100만 불 정도 뭐 그 정도 뭐 50만 불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되는 선수들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되는 선수들 데려오면 이 선수들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른다. 예. 근데 20억이나 30억짜리 데려오면 얘는 무조건 잘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뭐 저렴한 선수를 데려온다 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한테 바라는 게 그만큼 확실한 골 결정력을 바란다는 얘기죠.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좋은 선수, 비싼 선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상주에 있는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상무에 있는 선수들이 나쁜 선수들이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런 외국인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이동경 선수가 굉장히 몸이 가볍고 서민우 선수도 있고 뭐 공격 가담도 좋고 전방 압박도 잘하고 어떤 공격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3점 패스가 많이 나오고 좋은 과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울의 골문을 결국 열어제치지 못한 것. 예, 그것이 결국 김천한테는
패배의 결과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천은 앞에서 싸우고 전방 압박하고 또 선수들도 많이 바꿔주고 로테이션도 큰 폭으로 돌릴 수 있는 팀이고 그만큼 선수 주전 후보 간의 격차가 적은 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여러 팀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체력전, 젊은 선수들 많고, 그러니까 체력을 앞세운 역동적인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 서울전에서도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충분히 많은 찬스들을 만들었고 전반전에는 특히나 후반전보다도 전반전에는 서울을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드는 정도의 주도권을 보여줬다는 거는 상당히 좀 저는 멋진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천이 약간 그런 골결정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승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질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김천이 보면은 막 이길 때는 크게 이기기도 하지만 질 때 또 무너지는 경기들 좀 있거든요. 뭐 어떤 팀이든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김천한테는 뭐 이번 시즌 결과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도 알찬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천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군팀이 프로에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일단 리그 운영을 위해서는 김천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이게 뭐 K3가 있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선수들 격차가 너무 크고 또 그리고 그러면 운동 선수들만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하면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뭐 이런 국군 체육부대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프로리그 참가하는 거 정도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뭐 좋은 선수들을 그래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천이 K리그 1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이 김천을 상대한 팀들한테도 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팀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큰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위라는 성적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 요 정도까지 김천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얘기는 사실 뭐 여기도 제가 지금 바둑알을 안 켰잖아요. 서울 얘기도 그렇게까지 막 바둑알 킬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팀의 조건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이건 사실 서울을 좀 염두에 두고 정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이제 서울이 좋지 않았잖아요. 뭐 홈에서 5연패까지 했다고 하고 뭐 승리를 따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2024년이 끝난 그러니까 2024 시즌이 끝난 지금 서울을 돌아보면 서울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시즌 초반에 생각했던 거의 한 95%? 90% 정도는 잡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관중 많이 들었고 링가드가 잘해주고 성실하게 해줘서 뭐 이슈도 잡았고 그다음에 김기동 감독님하고 좋은 선수들 많이 발굴해 나가면서 팀도 전술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그죠? 황도윤이라든지 뭐 강성진이라든지 물론 뭐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이미도 원래도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뭐 최준이라든지 이런 영입생들까지 해서 팀이 되게 안정감이 좋아졌죠. 네, 그 상황이고 결국에 순위도 4위로 마치면서 결과를 뭐 보긴 봐야겠지만 아닌가요? 지금 포항 몇 위로 끝났죠? 포항 6위로 맞춰가지고 그냥 가나? 그 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복잡해가지고 안 찾아봤는데 어찌됐든 서울이 복귀했죠. 아시아 무대에. 예, 그럼 그 정도 됐으면 서울 팬들께서는 지금 제가 시즌 초반에 김기동을 믿고 기다려라. 김기동은 가시다. 기다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기다려도 되냐? 하셨지만 기다리는 게 맞았다라는 게 결과로 드러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팀이 어떤 거길래 서울이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걸 다 이룰 수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짚고 싶었어요. 일단은 서울이 최근에는 경기를 뭐 주도하는 경기들도 많고 예전에 U자 빌드업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불러와야 되겠네요. 여기 뭐 흰색이라고 해볼까요? 세팅은 해놨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이 이제 여기 이렇게 상대가 뭐 수비하는 상황에서 이쪽을 중앙 쪽을 틀어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공투입을 못해서 이 바깥쪽을 맴도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거를 서울 팬들이 제일 싫어하셨고 저한테도 왜 이렇게 못하나요라고 엄청 하셨고 이걸 그래도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제가 좀 좋아했던 안익수 감독님이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빠져주고
뭐 여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삼자가 돌아가는 움직임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이쪽을 허물어서 결국에 중앙 쪽으로 들어오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바뀐 게 이제 최근에 이 미드필더 투입되는 게 굉장히 좋아지면서 경기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도권을 경기적으로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있을 때도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부터 김천이 상당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 원하는 주도하는 경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계속 힘싸움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좀 사파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기술을 밭다리 걸고 안다리 걸고 막 배지기 하고 들배지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싸움을 삿발을 잡은 상태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FC 서울이란 팀이 약간 문제였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또 문제였지만 상대가 덤벼들거나 본인들이 수세에 몰렸을 때 약간 느슨한 수비 그런 것들로 실점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는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이 그 무너지는 경기들을 보면 그냥 힘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이게 막 정신없이 몰아치고 막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실점하고 거기서 밀고 올라가다가 뒤를 먹어서 패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상대가 만만치 않고 비슷한 그런 체급의 팀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힘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점하지 않는 거 먼저 실점하지 않으면서도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하면서도 또 뒤를 잘 지킬 수 있고 이 결국에 밸런스의 문제죠. 예. 근데 그 밸런스를 제가 보기엔 김천전에는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격이 역습이 위주인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뭐 루카스 실바가 나가가지고 역습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 중앙 쪽에서 39분인가요? 황도현 선수가 받아서 조용욱 선수 내주고 조용욱 선수가 왼발 슈팅 때렸던 장면도 있었죠. 예, 그런 장면들처럼 본인들이 역습할 땐 역습하고 역습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다고 역습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 뒤로 돌아와서 주도권을 다시 잡고 거기서 운영하면서 또 점유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빈 곳을 찾으면 황도현 선수가 패스 넣은 것처럼 팍팍팍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또 공격을 해보면은 전방 압박 시도하고 상대가 풀고 나오면 다시 중앙 쪽에 내려와서 미드블록이라고 하죠. 요즘 다들 그거 쓰시던데 미드블록에 블록 잡고 싸우다가 또 상대가 조금 더 밀어붙이면 로우블록으로 밑에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또 뺐으면 역습을 전개하는 것처럼 또 나가고 역습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또 중앙 쪽부터 다시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잘 밸런스 잡아가면서 공격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좋아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팀이든 90분 내내 주도할 수 없고 어떤 팀이든 90분 내내 수세에만 있는 팀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같은 팀을 만나도 어느 순간에 스리랑카가 주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데 서울이 그런 점들을 이번 한 시즌 동안 잘 바꿔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 조금 밀려 있어도 예전에는 끌리고 끌려당하고 끌려다니고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물려서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들 걸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런 바둑알로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밀릴 때조차도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는 거, 밸런스를 잘 잡고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밸런스의 문제랑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김기동 감독님이 어마무시한 전술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르디올라라든지 클롭이라든지 막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전술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새로운 전술을 막 돋보이게 만들어내고 이런 창의적인 어떤 면을 보여주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축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서 팀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팀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제가 대학교 딱 입학해서 대학원 막 이런 가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을 봤을 때 난 죽어도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빨리 이해하고 나름대로 그걸 제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머릿속에서 넣어서 그걸 뭐 적용하는 것 정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많이 하던 거니까.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연구되지 않은 분야들을 새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제가 그럼 쓸모가 없는 사람이냐? 그럼 뭐 학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들, 예, 그런 걸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이해했다는 거,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식의 머리를 잘 쓰는 것도 나름대로는 저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술 막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그래 너 나름대로 일리 있게 한다 하니까 그래도 구독자가 한 이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김기동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저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막 없는 거를 막 새로 가져오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축구에 대해서 정말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 잘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또 제 자랑같이 돼버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김기동 감독님이 그런 걸 잘하세요. 그래서 이 플레이를 할 때 누가 잘못했는지 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짚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 이번 경기에서 역습당할 때 링가드랑 루카스 실바가 수비 가담을 해가지고 몇 번인가 도와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몸을 날려가지고 중요한 장면인데 하이라이트만 돌려봐도 루카스 실바가 한 두 번인가 막는 것 같아요. 근데 링가드도 수비 가담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내가 수비 가담을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쉬어도 되는지를 구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이거 위험하다. 우리 팀이 지금 이 수비 조직 이렇게 쌓여 있으면 내가 안 도와주면 위험하겠다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 주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뛰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공격 드리블 돌파 시도하다가 조금 뺏겨가지고 넘어지거나 하면 조금 천천히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딱 판단했을 때 좀 누군가 뒤에 있다 이런 생각 들면 좀 느리게 내려오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진짜 미친 듯이 내려와요.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공격 전개하다가 이제 이 선수가 올라간다. 그럼 내가 이거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측면 수비는 윙을 잡아줘야 되니까 돌아오는 선수를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열심히 내려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이 최근에는 점점 끈끈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수들이 아까 첫 번째는 밸런스의 문제랑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팀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저는 제대로 돌아가는 팀이 되려고 그러면 선수만 잘할 게 아니라 선수 개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막 영리하고 하다고 하지만 팀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해서 결국 팀이 이기는 거지 선수가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각자 지금은 부딪혀줘야 될 때, 지금은 지연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전 두 번째로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적인 면인데요. 이것도 사실 다 괴를 같이 하는 얘기예요. 뭘 할지 안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수비 가담 판단하는 거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인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오늘 그때 저도 이제 막 축구 커뮤니티 같이 보면서 보니까 이제 조용 선수랑 임상엽 선수 아쉽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다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쉽다고 하신 부분이 뭔지 너무 알겠어요. 일단 전반전에 조용 선수가 마무리 못한 것도 있었고 후반전 근데 이제 머리로 한 골 넣었죠. 근데 후반전에 그 두 번째 골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조용 선수가 빠져들어가지고 반대편에 이제 크로스 넘겨준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장면들이 진짜 좋았어요. 그 두 번째 골 장면하고 세 번째 골 장면이.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포항 얘기 좀 드리면서 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도 뭐 전부 공격 잘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공격 전개를 할 때 선수들이 나만 생각하면은 또 안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후반전에 이쪽으로 그냥 골 넣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후반전 두 번째 골 득점할 때 조용 선수가 이쪽 왼쪽을 돌파를 했고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임상엽 선수가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둘이 생각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만들고 임상엽이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패스를 이쪽에다 찔러준 게 루카스 실바였거든요. 왼쪽으로 전개해준 게 역습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득점 마무리할 때 보시면 루카스 실바가 일루 쇄도하고 있어요. 가까운 쪽 골대로. 그러니까 이 효과가 뭐냐면 이 4번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바둑알 4번 바둑알이 9번을 잡겠어요? 11번을 잡겠어요?
얘를 잡을까요? 아니면 얘를 잡을까요? 당연히 얘를 잡겠죠.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내비둬요? 이거는 뭐 흐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자기 뒤에서 들어오니까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임상엽 선수한테 공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의 뒤에 보시면 링가드가 여기 와 있어요. 컵백 자리에. 그래서 이게 그 제가 포항 설명 들으면서 많이 그랬었는데 한 명이 가까운 골대 쪽으로 가주고 두 번째는 뒤쪽에 긴 쪽에 한 명 가 있고요. 다음은 컵백이에요. 이렇게 네 명이 깔끔하게 이제 전개를 하면 어디서든 이제 그 마무리가 가능한 거죠. 네. 얘가 자르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얘한테 수비가 붙으면 길게 넘겨주거나 이쪽을 강하게 가로지르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따라왔다 그러면 여기를 넣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선택지를 충분히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요게 잘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골 호날두 득점할 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승모 선수 여기 들어갈 때 보면 반대쪽에서 가운데 쪽에서 누가 또 움직여주면서 지나간 그 뒤쪽으로 패스를 넣어서 호날두가 공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없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이 쇄도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날두가 들어올 때 이 선수는 여기를 잡을 거고 이 선수가 여기를 딸려가질 않기 때문에 이 패스길이 안 나요. 그냥 이승모만 막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선수도 여기를 그냥 버텨야겠죠. 그럼 얘는 일로 갈 수는 없는 게 옵사이드니까. 그럼 여기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여기를 뛰어 들어가면 막 부르면 얘가 일로 당겨지고 얘도 이쪽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 일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요 띄워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필요한 움직임이었고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서울의 세 번째 강점. 할 걸 잘한다. 예, 여기 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서울은 지금 뭐 새로운 전술을 가져와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축구가 좀 이런 거였지. 축구 이렇게 하는 거잖아. 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라는 거를 보여주는 팀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이 후반기에 이제 좀 부침이 있었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연승할 때도 있고 몇 경기 승리가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서울은 제가 리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편안합니다. 보면 몇 경기 지더라도 몇 경기 있다가 또 이기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과제는 승리를 꾸준히 할 수 있고 비기는 경기들 그러니까 질 경기를 비기게 만들고 비길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다음 시즌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이 굉장히 잘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드리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딱 생각나가지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어디 에이전트들한테 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기성용 선수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 2007년에 그 재수하고 있을 시절인데 그 시절에 제가 그 U20 월드컵을 보면서 기성용, 박주호, 이청용 그 세대들을 처음 봤었어요. 저랑 동갑인데 박주호 선수 물론 저보다 한 해 위지만 그러니까 저랑 동년배들 그때 처음 봤는데 제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너무 좋아하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기성용 선수를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비슷하게 먹어가니까 기성용 선수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기를 읽는 눈이나 기술적인 능력은 너무 탁월한데 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그런지 몸이 안 올라온 게 너무 확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선수가 아닌데 그게 이번 시즌 초반에 그래도 뛸 때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서도 몸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면 플레인 코치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박주영 선수도 은퇴를 선언했지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또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기도 해요. 왜냐면 선수들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억지로 막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본인의 직업이고 잘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기성용 선수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 있다는 게 느껴졌고 몸도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안 좋다는 게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이제 프로에서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에서는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뭔가 묻어나는 저한테 스스로는 갑자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제가 은퇴하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고 내년에도 이제 몸 잘 만들어서 더 좋은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싶어요. 기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지만 하지만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제가 뭐 굳이 왜 아쉬운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또 이제 그 오랫동안 축구를 봐온 또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성 선수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처럼 떠오르는 선수가 있구나 해서 그 선수를 좀 칭찬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이제 앞에서 굳이 기성용 선수 얘기를 드린 거예요. 황도현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무게중심도 좋고 볼키핑도 좋고 뭐 전진 패스 능력도 있고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진짜 서울 허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동력이 좋아요.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의 어떤 기동력에 약간의 약점이 있는 거를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큼 잘 뛰더라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 그래서 이 선수가 있으면 허리 싸움을 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느끼기. 잘 뛰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패스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이 돌아서야 될 때 그냥 누가 뒤에 있어서 잡지 말고 내줘야 될 때 잡아서 측면으로 전개해줘야 될 때 롱킥 능력도 가지고 있고, 전진 패스도 이번 경기에서 뭐 두세 개 진짜 위협적인 패스가 나올 만큼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패스 선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잡아놓는 것부터 볼 터치하는 것부터 내가 뭘 해야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영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이 좋은 선수라서,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더에 있으면 볼이 잘 돌죠. 그래서 저는 기성 선수가 뭐 내년에 뛰더라도 혹은 뭐 이제 그 체력 안배가 필요할 것이고 조금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황도현 선수를 쓰면 기성용만큼 경기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고 이제 몸도 올리고 부상을 잘 피하기만 한다면 진짜 좋은 제목이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패스가 그 전진 패스를 보면서 재능이구나라는 걸 딱 느꼈던 게, 그 조용욱 선수 딱 패스 나간 타이밍하고 이승무 선수 패스 나간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게 이제 뭐 당연한 거긴 해요. 사실 그 좋은 패스였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제가 지금 여기 잡아놓으려고 그런 게 조용 선수 패스 나간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용 선수 패스 나간 장면은 전 좀 예술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반 38분에 여기서 뒤쪽에서 패스가 딱 들어왔는데, 본인 앞에 여유가 뒤쪽에 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바로 딱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그 다음에 패스가 딱 나가는데, 이 패스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최종 라인을 깨트리면서 이 선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 연결하는 게 참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절묘했어요. 그 패스 강약의 그 조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루 패스 이렇게 찌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점짜리 패스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들어가면 위협적인 찬스는 맞는데 슈팅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패스는 뭐였냐면, 이 조용욱 선수가 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 똑같았는데, 이게 패스가 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용욱이 뛰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공을 딱 잡게.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여기다 패스를 줬으면 여기서 공 잡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스를 이렇게 깊이 넣었으면.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뛰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에다가 요 발 앞에다가 짧게 연결해 주니까 이걸 치고 들어가면서 그냥 슈팅을 더 좋은 각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물론 이제 조용 선수의 슈팅이 좀 아쉬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발 앞에 딱 연결해 준 이 패스가 진짜 질이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간이 열렸으니까 앞에다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잡아서 뭔가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게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해 준 거. 이 패스 진짜 좋았고, 이 도는 순간에 돌자마자 바로 이 움직이고 있는 조용욱을 포착한 거. 그 포착 능력은 사실 이거는 그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좋아야 딱 나오는 건데, 약간 사비 에르난데스가 보였어요, 저는 첫 번째 패스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승모 선수한테 나간 패스도 사실은 이쪽에서 링가드가 아마 잡으면서 이 김천의 수비를 좀 끌어당겼었던 거고, 이 둘 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이승무 선수가 앞에 있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링가드한테 본인이 공을 딱 잡았는데, 여기 있던 선수가 본인한테 달려 나오니까 사실 이게 당황되면 뒤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 이쪽 이 두 명 수비하고 이 사라진 이 사이에 벌어진 공간을 딱 인식하고 있다가, 이승무 선수도 잘 뛰었죠, 사실. 이 사이가 공간 벌어진 거 알고 움직이니까 여기다 그냥 지체 없이 바로 넣으면서 그냥 끝내버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런 전진 패스는 진짜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거다. 아니, 좌우로 뿌리는 패스도 중요하지만 이 전진 패스 한 방은 사실 딱
칼을 찔러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미드필더한테 필요한 요소인데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도현 선수가 사실은 내년에는 서울 주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그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 기성용 선수 막 은퇴를 종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그냥 덕폭 받아서 제 개인적인 감상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그거랑 연관해서 황도현 선수가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자, 이 정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언제 또 리뷰를 할 만한 경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즌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뭐 한 번은 뭐 팀 전반적으로 12팀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해보는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겠고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같이 즐겨주셔서 K리그를 저랑 함께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일단.